바로 그날 세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최고 경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편 나토 사무총장은 침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472조 달러로 세계를 위협하던 미국이 멈칫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조롱거리였습니다. 동양의 작은 섬, 세계 지도에서 손톱만 한 점, 61조를 맡긴다고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친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도 7m, 바람 시속 80km, 수심 200m 아래에서 27분간 완벽한 침묵.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오차 3m, 수백 명의 기자가 기립했습니다. 캐나다 장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곳엔 밤 11시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명령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의 남쪽 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미쳤습니까?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61조짜리 프로젝트에 도박을 거는 겁니까? 그런데 캐나다 장관이 서류를 조용히 밀어왔습니다. 그는 싼 페이지를 읽어보라고 했죠.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었죠. 건조기간 8년 단축, 총 비용 1조 절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한 문장 조선소 위치. 대한민국 거제도, 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야기는 72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트럼프의 입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죠. 그가 발표한 내용은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472조 달러 규모의 군수 예산, 60개 동맹국에 대한 최대 100% 관세 부과. 화면 혈관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해군 경력 동안 이런 정적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폭탄 발언이었죠. 이것은 미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은 떨기 시작했고 유럽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는 다시 미국의 것이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힘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48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로부터 긴급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61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총 12척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미국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심장이 2번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12시간 후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국기 아래에 2개의 로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 이 둘이 최종 후보였습니다. 독일은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유보트를 만든 나라이고 기술의 본산이며 나토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독일 측 발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습니다. 3차원 그래픽과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졌죠. 첫 번째 함정은 독일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는 캐나다에서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검증된 방식이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한국 측 차례가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강렬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함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단 한 장의 데이터 시트에 깔끔한 표와 명확한 숫자들만 있었죠. 전 함정을 거제도 본토에서 직접 건조하고 2032년에 첫 인도, 2043년에 완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조 기간은 8년 단축되고 품질은 25년간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속도는 품질의 적이라는 말이 떠올랐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캐나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독일 측 비용 분석표가 넘어왔습니다. 현지 생산 계획과 인건비 폭등 예상치, 납기 지연 리스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넘겼습니다. 데이터 구조가 완벽했습니다. 단 한 줄의 모순도 없었고 유지비 절감 1조, 인도 일정 명확, 지연 페널티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의 허세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기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을 적은 문서였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경험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냉소가 섞여 나왔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조용히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조기간 8년 단축, 총비용 1조 절감, 기술 신뢰도 99.7%.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을 봤습니다. 조선소 위치 대한민국 거제도. 너링에는 지도에서도 찾아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선이 그 단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 꺼진 스크린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로고만 희미하게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제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검색창에 그 이름을 쳤습니다. 아하, 네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작은 섬 하나, 그리고 거대한 도크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30년 경력이 단 한 단어에 균열을 맞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제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조찬 회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실무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어젯밤에 못 준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200페이지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독일 조선소의 세부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주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일 현지 건조 계획, 기술진 파견 비용, 캐나다 현지 생산 계획, 설비, 구축비, 인력 교육비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쯤 넘겼을 때 작은 각주를 발견했습니다. 현지 생산 시 인건비 변동 예상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계산해 봤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산이 18조나 초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료의 50페이지부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제안서였습니다. 첫 문장부터 달랐습니다. 전 공정을 거제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단 한 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건조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12척 각각의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32년 3월 15일, 2033년 7월 22일처럼 일자까지 정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10년 후 날짜를 이렇게 확정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프로젝트 사업이 건중 지연 사례가 단일건이고 지연 일수는 3일이며 사유는 태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2건 중에 단 3일만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태풍 때문이었다니 지연이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전 10시에 국방부 2차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이 꽉 찼습니다. 장관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석했고 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양측 제안서 비교표가 떴습니다. 독일 측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경험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76년 역사에 152척을 건조했고 나토 12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EO 발표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납기 일정표를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1차 년도의 설계, 2차 년도의 건조 준비, 3차 년도의 첫 함정 착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만 3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메모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과다하다고요. 그는 한국 측 차례가 왔습니다. 보기에 아주 젊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간결한 차림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는데 단 3장뿐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우리는 약속한다는 문장, 두 번째 장에는 일정표, 세 번째 장에는 완성된 실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필리핀 호위함, 노르웨이 특수함정의 중공 사진과 인도식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정시에 납품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프로젝트 일정을 자세히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표가 떴습니다. 계약일, 착공일, 중공일, 인도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차이를 계산해보니 평균 납기 준수율이 99.1%였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가지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독일 조선소의 현지 생산 리스크였습니다. 인건비 변동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측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로 한국 측 자료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납기 일정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실시간 현황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크가 보였습니다.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중계 라이브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들과 움직이는 크레인들, 작업 중인 함정 5척이 동시에 한 화면에 잡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현재 5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건조 중이며 지연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불빛들과 움직이는 사람들, 돌아가는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냐고요?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 11시 42분이라고 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현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30년 경험이 내가 알던 상식이 흔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의 겨울 하늘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거제도. 그 작은 섬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휴대폰을 꺼내 캐나다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국한다고 동행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답장을 쳤습니다.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비행기가 부산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섬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제도였습니다. 나는 바다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해군에서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다는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캐나다 장관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언덕을 넘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크가 5개나 늘어서 있었고 각각의 도크 안에는 거대한 구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아래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첫 느낌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령이 없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체계였습니다. 군대보다 정교했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첫 번째 도크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도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그곳엔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7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검은 선체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영국 해군 조선소에서 수십 척의 함정 건조 과정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흰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헬멧에는 작은 스크래치들이 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온도가 낮았고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터리 모듈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잠수함보다 3배 오래 작동하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소음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손을 뻗어 배터리 외벽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연구의 결정체였습니다. 세 번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AIP 시스템 테스트 장소였습니다. 대기 독립 추진 시스템,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만이 보유한 기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 한국도 갖고 있었습니다. 엔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신호를 보냈고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요. 바다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이런 정숙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최종 검수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성 단계에 가까운 잠수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완벽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접선조차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캐나다 장관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 공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구현이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5척의 잠수함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단계였지만 모두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없었습니다. 혼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엔지니어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해패금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의 전에 열넘 기히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엔지니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노먼 바다가 보였습니다. 쉐리크가 몰랐습니다. 저 바다 위에 우리의 약속이 떠다닌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나토 본부였습니다. 받아본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의견 요청. 열어봤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하면 미국과 유럽 동맹에 균열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방 방산 체계의 통합성이 훼손된다고 했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는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정중했지만 압박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문관이었습니다. 객관성이 내 무기였습니다.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독일 조선소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6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잠깐 차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경력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이었지만 어색했습니다. 뭔가 다른 말이 뒤따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오랜 파트너십을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증된 기술과 새로운 모험 중 무엇이 안전한지 잘 아실 거라고 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 핫잔을 뒤로 넣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Should we never sure?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장관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독일을 지지했고 다른 쪽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나이든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독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실무진이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42건 중 3일만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오직 태풍 때문에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하늘이 흐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거기에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제 조선소 영상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편집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업 현장만 보여줬습니다. 용접하는 기술자, 배터리를 정렬하는 엔지니어, 도면을 검토하는 설계자, 그들의 손, 그들의 눈빛, 그들의 땀. 화면 마지막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렇게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언이었습니다. 말 대신 결과로 대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콜린,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습니다. 동맹을 지켜야 했습니다. 서방 체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게 내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제의 엔지니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뢰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모두들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제에서 본 건 경험 이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그건 신념이었다고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였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앉았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걸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수열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작업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손들, 빛나는 눈빛들. 마지막 문장. 우리는 약속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 걸까요? 안전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신뢰를 선택할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72페이지 분량이었죠. 데이터와 분석, 현장 관찰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론은 중립적으로 작성했어요. 그러나 한 문장만큼은 분명하게 썼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납기 준수율과 기술 신뢰도는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고 명시했죠. 48시간 후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언론에 흘러나갔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이 터져나왔죠. 영국인 분석가 한국 편에 섰다. 나토 전문가 동맹 배신. 기사마다 내 이름이 올랐습니다. 사진까지 실렸어요. 독일 언론이 가장 거셌습니다. 경험 없는 판단이라고 비난했죠. 미국 방산 전문지도 가세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이라고 썼어요.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항의 메일, 협박 메일, 조롱 메일. 하루에 200통이 넘게 왔죠. 제목만 보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회의 커튼을 쳤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 직통이었어요. 현장 실사단을 파견한다고 했죠. 거제로 다시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해상 시운전까지 직접 확인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동행하겠느냐고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다시 거제로 간다는 건 더 큰 비난을 감수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봐야 할 순간이라는 걸요.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열흘 후 다시 거제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캐나다 실사단 12명과 함께였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기술 전문가, 예산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었죠. 조선소는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5개의 도크가 돌아가고 있었고 여전히 조용했으며 여전히 정확했죠. 한국 측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해상 시운전을 진행한다고 했죠. 곧바로 부두로 이동했습니다. 잠수함이 떠 있었어요. 검은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길이 70m, 배수량 3,000톤급. 숫자로만 봤던 스펙이 실물로 눈앞에 있었죠. 잠수함 내부로 승선했습니다. 내부는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모든 계기판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함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죠. 오늘 테스트 목표는 3가지라고 했습니다. 목표 수심 200m 도달, 정숙 작전 21분 유지, 정확한 위치 복귀. 간단했지만 까다로운 목표였어요. 곧바로 출항했습니다. 부두를 떠나 남해 바다로 나갔죠. 파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은 높았어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함장이 명령했죠. 이제 잠수 준비. 해치가 닫혔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울렸어요.
잠수가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죠. 창문으로 햇빛이 사라졌습니다. 50m, 100m, 150m 수십 개의 숫자가 올라갔어요. 200m에 도달했습니다. 시니레이션 함장이 보고했죠. 목표 수심 도달, 모든 시스템 정상. 실사단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 범위였어요. 정숙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엔진이 특수 모드로 전환됐죠. AIP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어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기계음도 진동도 들리지 않았죠. 내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21분이 흘렀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죠. 함장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상승했어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해치가 열렸죠.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우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GPS 좌표가 떴죠. 목표 지점과의 오차를 계산했습니다. 2.3m, 단 2.3m 차이였어요. 21분간 수중 작전 후 2.3m 오차. 믿기지 않는 정확도였습니다. 캐나다 실사단이 박수를 쳤어요.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장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는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숙소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수원에서 망설임이 없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써내려갔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그 기술은 검증됐다. 신뢰는 증명됐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진짜 신뢰는 기술보다 강하다. 에샴 저장했습니다. 전송했어요. 캐나다 국방부로 보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죠. 그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바다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숫자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고요. 거제에서 시작된 변화가 바다를 건너고 있다고요. 보고서가 도착한 지 이틀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반응했죠. 트럼프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한국 선택은 동맹 배신이라고 했어요. 관세 보복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일제히 사설을 실었죠. 북미 동맹의 균열이라고 썼습니다. 유럽도 가세했어요. 독일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신중한 재고를 촉구했죠. 서방 세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나를 집중 조명했어요. 친한국 로비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내 사진이 뉴스 화면 가득 떴죠. 마치 범죄자처럼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걸려왔어요. 동료들이 연락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에서 느낀 그 확신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캐나다 오타와에서 긴급 내각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 주재로 전 강요가 참석했죠. 야당 대표까지 초청됐습니다. 국가적 중대사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보수파 장관들이 먼저 공격했죠. 미국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캐나다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어요. 동맹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파 장관들이 반박했죠. 데이터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고 했어요. 해상 시운전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쟁이 격해졌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팽팽한 내각회의였죠. 나는 외부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총리가 손을 들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봤어요. 콜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조언을 구한다고 했죠.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어요.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 해군 생활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강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봤다고 했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밤 11시에도 멈추지 않는 작업을 봤다고 했어요.
21분간의 완벽한 침묵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1.3m의 정확도를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당연히 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뢰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동맹은 조약으로 맺어지지만 신뢰는 약속으로 증명됩니다.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1분이 지났어요.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에 붙이겠다고 했죠.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고 했죠. 캐나다는 신뢰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어요. 캐나다 정부는 한국 조선소와 61조 원 규모 잠수함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2척 전량 거제돼서 건조한다고 밝혔죠. 2032년 첫 인도, 2043년 완납 일정을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세계가 술렁였어요.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캐나다 한국 선택, 미국 동맹 균열, 서방 질서 변화,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창문 밖을 봤습니다. 오타와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캐나다의 결정을 다뤘어요. 턴 논평이 엇갈렸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찬사도 있었죠. 되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거제 조선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였죠.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거제 조선소 라이브 카메라에 접속했습니다. 생중계 화면이 보였죠. 밤 11시 30분.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도크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세상이 뒤집혀도 그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정확했으며 여전히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거제의 불빛이 이제 세계를 비추고 있다고요. 캐나다의 선택 이후 세계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죠.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캐나다의 도박이라고 썼어요. 한국 기술의 허세라고 조롱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선택이라고 비웃었죠. 성급한 결정을 경고했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21분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2.3m의 정확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요. 그 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거제에서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잠수함 진수식을 연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장관단과 각국 기자단을 초청한다고 했죠. 나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다시 거제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편했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확신만 있었어요.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조용한 축제였습니다. 화려함 없이 허세 없이 그저 결과를 보여주려는 준비만 되어 있었죠. 진수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앞에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캐나다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장관들, 기자들, 기술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고가 됐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죠. 캐나다 장관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약속을 재확인했어요. 화려한 연설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도크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열렸어요. 햇빛이 도크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거대했습니다. 웅장했죠. 숫자로만 봤던 76m가 눈앞에 실물로 존재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진수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잠수함이 레일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물을 향해 나아갔어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물 위에 떠올랐어요. 거대한 잠수함이 남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감쌌죠. 그 순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증명이었습니다. 신념이 형체를 갖춘 순간이었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캐나다 장관이 기립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나도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요.
이 기자단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캐나다 장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죠.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죠. 잠수함이 당당히 파도 위에 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약속의 증명이라고요. 강국은 약속을 바다에 새긴다고요. 노트 위에 한 줄을 적었죠. 한국은 약속을 증명했다. 그 약속이 세계를 바꿀 것이다. 해가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혔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잠수함이 햇빛을 받아 빛났죠. 나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고요. 폭풍 속 성공 이후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주요 외신 헤드라인이 일제히 바뀌었죠. K 잠수함 해양 역사를 다시 쓰다. 캐나다의 대담한 선택, 한국이 불가능을 해냈다. 비난하던 언론들이 찬사로 돌아섰어요. 독일 슈피겔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라는 제목이었죠. 프랑스 르몽드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동양의 조용한 혁명이라고 썼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신뢰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죠. 나는 조용히 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세계가 배우기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거제에서 시작된 변화가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한 달 후 국제해양안보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였어요. 나토 회원국 30개국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연사로 초청됐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망설였어요. 여전히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배신자로 보는 시선이 있었죠. 그러나 가야 했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거제에서 본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했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했어요. 회의장은 웅장했습니다. 각국 국방부 장관들이 모였죠. 군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500명이 넘는 청중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랐어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함정을 봤다고 말했죠. 수많은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달랐다고 말했어요. 제가 거제에서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밤 11시에도 멈추지 않는 작업, 명령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21분간의 완벽한 침묵, 폭풍 속에서도 지켜진 약속, 숫자로 사실로 경험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기술은 강국을 만듭니다. 그러나 신뢰는 제국을 만들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청중이 일어섰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1분이 지나도 계속됐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독일 조선소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6개월 전 호텔 로비에서 나를 회유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죠.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미소로 답했어요. 바다가 우리 모두의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귀중한 존중만 남아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2주 후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공식 일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보고 싶었죠. 그 조용한 불빛들을, 그 정확한 움직임들을, 그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조선소는 여전했어요. 세상이 뒤집혀도 이곳은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5개의 도크가 돌아가고 있었고, 여전히 조용했으며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한 용접 불빛이 섬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습니다. 6개월 전 나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었죠.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악수를 나눴죠. 당신이 옳았다고 했어요. 약속은 지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했다고 전했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약속했으니 지켰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겸손함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해외에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함께 북미방산 프로젝트 공동체를 창설한다고 발표했어요. 호주가 한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를 문의했습니다. 노르웨이가 기술 협력을 제안했죠.
폴란드가 방문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각국 해군들이 거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이해하러 왔습니다. 거제는 이제 세계 해양 기술의 순례지가 되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조롱받던 선택이었죠. 비난받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세계가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거제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마지막 밤 바닷가에 홀로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조선소 불빛이 수평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결국 약속을 지킨 나라를 따라간다고요. 그들은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신뢰를 얻었다고요. 거제의 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세상을 바꿨다고요. 이제 나는 확신합니다. 진짜 강국은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 거제가 그걸 보여줬죠. 세계는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